예, 반갑습니다. 금속을 사랑하는 수강생 여러분, 성효경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미세 조직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 미세 조직들 중에서도 저온에서 생기는 저온 변태 미세 조직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봤던 미세 조직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여기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폴리고날 페라이트, 그 다음 에시큘라 페라이트, 그래뉼라 베이나이트, 베이나이틱 페라이트, 마르텐사이트 등과 같이 이렇게 미세 조직을 구분했고요. 그 다음에 이 온도가 높을수록 폴리고날 페라이트가 많이 생기고 낮을수록 이 마르텐사이트 쪽으로 오게 되고, 또 냉각 속도에 따라서도 냉각 속도가 느리면 이 폴리고날 페라이트 쪽, 냉각 속도가 빠를수록 이 마르텐사이트 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 순서를 가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 봤던 내용들을 토대로 어떤 식으로 이제 조직이 형성되는지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일단 저온 변태 미세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가진 의미가 뭐냐면은, 이 저온이라고 하는 게 얼마만큼 저온이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저온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보통 우리가 베이나이트나 아니면은 마르텐사이트 등이 나오는 온도를 우리가 주로 저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TTT에서도 보면은 그 아래쪽, 노즈 아래쪽이 저온 변태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나오는 용어 중에서 이 변태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상변태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건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이죠. 그래서 우리 트랜스포메이션의 의미는 이 오세나이트에서 어떤 페라이트 또는 뭐 마르텐사이트 계열로 가는 이 상변태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미세 조직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아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프라이오스나이트 그레인 바운더리들을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핵생성이 일어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균일 핵생성과 불균일 핵생성이 있는데, 일단은 일반적으로 자연현상에서는 불균일 핵생성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 되겠죠. 그러면은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 핵생성이 일어날 텐데, 이 가장 핵생성이 잘 되는 그런 영역이 바로 이러한 프라이오세나이트 그레인 바운더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그 구오세나이트 결정립계에서 어떤 미세 조직들이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새로운 미세 조직들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조금 더 간단하게 아래에 있는 그림으로 나타내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이 쭉쭉 길게 생기는 것들이 조직들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 밑에 있는 것들이 약간 조금 더 높은 온도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밑에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약간 조금은 더 둥글둥글한 모습이고, 이 사이사이에 있는 이러한 마르텐사이트, 오스나이트, 컨스티튜언트 이런 것과 같은 마르텐사이트 상들이 존재하게 되겠고요. 조금 더 저온 변태상으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뭐 베이나이트나 마르텐사이트와 같은 좀 더 직접적인 저온 변태상이 되게 되면 훨씬 더 클리어하게 이와 같이 레스 구조를 가지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레스 구조를 가지게 되고 그 사이사이에 세멘타이트나 MA나 아니면 카바이드나 뭐 RA 같은 것들, 뭐 그런 것들이 항상 존재를 할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이 우리가 저온 변태상을 구분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살펴봤던 것과 같이 같은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런 마르텐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가장 빠른 냉각 속도, 그래서 생긴 마르텐사이트, 그 다음에 플레이트 또는 레스 타입. 플레이트 마르텐사이트는 카본 함량이 높을 때 어떤 레스 구조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말하고요. 레스 타입은 카본 함량이 낮을 때 우리가 계속 언급하고 있는 이런 길쭉길쭉한 모양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레스 마르텐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것들은 대부분 저탄소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찰할 수 있는 마르텐사이트는 대부분 레스 마르텐사이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르텐사이트의 특징은 당연히 높은 강도, 반면 낮은 인성을 가지는 것이 특징이 되겠고요. 베이나이틱 페라이트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높은 온도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똑같이 레스가 잘 발달되어 있는데, 여기 2차 상이나
또는 석출물 같은 것들이 잘 발달되어 있고, 마르텐사이트보다는 약간 낮은 강도, 그다음 마르텐사이트보다는 약간 높은 인성을 가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시큘러 페라이트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미세 조직인데요. 왜냐하면 결정립 크기가 미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정립계 2차상이나 석출물들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성질은 이 강도 및 인성이 우수하다는 이 성질이 가장 우수한 성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결정립 크기 같은 것들을 그린다고 할 때 에시큘러 페라이트는 앞에서도 우리가 설명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뭔가 침상형으로 쭈뼛쭈뼛하게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그레인 사이즈들이 훨씬 더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뉼라 베이나이트는 베이나이트 계열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정립 크기가 조금 더 큽니다. 그래뉼라 베이나이트는 결정립 크기가 크기 때문에 약간 대략적으로는 이런 그레인 내부에서 아결정립계만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아결정립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브 그레인 바운더리라고 해서 이 적연각계를 말하는데, 우리가 그레인 바운더리를 구분할 때 15도 이상은 고경각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15도 미만은 적연각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5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어떤 이제 그레인 바운더리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런 역할을 잘 할 수 없게 되는데요. 그래뉼라 베이나이트 같은 경우 내부에 이러한 적연각계, 굉장히 각도가 낮은 그러한 그레인 바운더리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이사이에 어떤 아일랜드 타입의 이런 상들이 이제 존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2차 상들이 석출물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아일랜드 타입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에시큘라 페라이트보다는 이 그래뉼라 베이나이트 같은 경우가 그레인 사이즈가 훨씬 더 큰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인성이 조금 낮은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마르텐사이트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실 수 있는 것들은 마르텐사이트, 오세나이트 컨스티튜언트, 맨 위에서 봤던 마르텐사이트는 조금 더 크기가 큰 것이라 볼 수 있겠고, 밑에 나오는 이 MA라고 부르는 마르텐사이트, 오세나이트 컨스티튜언트, 이런 것들은 크기가 작은 1마이크로 이하의 크기 같은 것을 우리가 MA라고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미세 조직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살펴봤고요. 오늘 이제 특징적으로 볼 내용은 이제 바로 뒤에 나오는 TMCP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사실은 이 TMCP죠. TMCP라고 하는 것은 Thermo Mechanical, 그 다음에 C니까요 Controlling, P니까요 Process,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거를 TMCP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열적, 기계적, 연속 공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제조 공정, 철강 제조 공정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철강 제조 공정에서 보시게 되면요. 처음에 우리가 이 맨 밑에서부터 여기 맨 밑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소재를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소재가 어디까지 가냐면은 이쪽으로 쭉 온도를 이렇게 높여주는 거죠. 이제 온도를 높여주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 영역이 지금 여러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먼저 영역을 우리가 같이 한번 공부를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영역을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요. 여기에서 이 위쪽에 있는 이 부분이 오세나이트 리크리스탈라이제이션 리전, 그래서 오세나이트 재결정 영역이죠. 재결정. 여기선 재결정이 일어나는 영역이 되겠고요. 그 다음 밑으로 오게 되면은 오세나이트 넌 리크리스탈라이제이션 리전, 여기서는 재결정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할 수 있냐면은 미재결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쓰면은 미재결정 영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밑으로 오게 되면요, 여기에서는 이제 아예 AR3 밑으로 내려왔죠. AR3 밑은 그래서 가장 크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게 AR3 미재결정을 제가 쓰는 바람에 미재결정을 일단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가장 크게 구분할 수 있는 거는 이 AR3라는 이 온도, 그 다음에 AR1이라는 이 온도, 두 가지가 중요한 온도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여기 사이가 감마와 알파의 듀얼 페이즈 영역이 되겠고, 이 아래로 오게 되면 알파의 싱글 페이즈, 이 위쪽은 감마의 싱글 페이즈 영역인데,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감마의 싱글 페이즈 영역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눈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로 나누면은 아까 봤었던 것처럼 재결정 영역과 미재결정 영역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영역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그럼 이 상태에서 온도를 쭉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온도를 쭉 올려주게 되면은 여기까지 쭉 올려주면은 여기는 100% 오세나이트 영역입니다. 그래서 오세나이트 영역에서 어느 정도 놔두게 되면은 이 구간에서 어떤 것을 하게 되냐면은 100% 오세나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 공정을 오세나이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정을 오세나이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세나이트를 여기서 만들어주는 거죠. 여기서 오세나이트를 잘 만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할까를 생각을 해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 상태에서 뭐 인곳이 이렇게 있을 텐데 요거를 그대로 어디에 넣냐면은 어떤 퍼니스 로 같은 데 넣어서 이거를 그대로 다 가열을 해준다라는 거죠. 가열을 해준 온도는 뭐 보통 일반적으로는 뭐 1200도 정도 되는 그런 온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세나이징 한 이후에 그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거냐? 그 이후에 뒤따르는 이 뒤에서의 이 모든 공정이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두 가지 공정이 포함되는 건데요. 바로 이 아변 공정과 그 다음에 냉각 공정 두 가지가 포함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위에서 이제 이 하늘색으로 표시한 게 아변 공정이 되겠고, 그 다음에 아래에 이게 초록색으로 표시하는 이 라인이 다 냉각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냉각을 뭐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라인들이 있죠. 그래서 냉각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아변 조건과, 그래서 냉각 조건과 그 다음에 아변 조건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변을 할 때부터 우리가 생각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변 할 때를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아변을 우리가 어디에서 할 건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변을 할 때 우리가 이 영역, 여러 가지 영역 중에서 이 오세나이트 재결정 영역과 미재결정 영역에서 어디에서 아변을 더 많이 할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세나이트 재결정 영역에서 아변을 하게 된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A나 뭐 B와 같은 영역에서 아변을 하는 것이고, 미재결정 영역으로 넘어가게 된다면은 이 C와 같은 곳에서부터 아변을 시작하는 것이고, 맨 마지막에 또 이상 영역, 이게 듀얼 페이즈 리전은 투 페이즈, 그러니까 이거는 이상이라고 하고 이상, 두 개의 상. 그래서 이상 영역에서 아변하는 경우, 이렇게 총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이 장단점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재결정 영역에서 아변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바로 재결정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일단은 이 재결정 영역에서 아변을 했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가지고 있는 미세 조직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오세나이트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세나이트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재결정 영역에서 아변을 하게 되면은, 아변을 하고 나서 원래 아변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변을 하면 칠판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아변을 하게 되면은 원래 우리가 그레인들이 뭐 이런 식으로 있겠죠. 이렇게 그레인들이 존재하고 있을 때 아변을 하면은 아변 방향으로 연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쭉쭉 길게 늘어나게 될 텐데,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바로 재결정이 되지 않았을 때는 그대로 남아 있겠죠. 이때는 미재결정일 때는 이런 식으로 쭉쭉 길게 늘어나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재결정이 되는 상황이라면은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갔다가 아변을 했을 때 길게 이렇게 쭉쭉 남아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미세한 원래의 형태의
이런 식으로 다시 재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것들이 우리가 재결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재결정과 재결정으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던 그 재결정에서 아변을 많이 할 건가에 해당되는 거는 그러면은 A라는 영역에서 아변을 많이 하면 재결정이 되겠고, 재결정 영역에서 하는 것이 되겠고, B라는 곳에서 많이 하면 미재결정에서 많이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럼 다시 돌아가 보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아까 봤었던 이 A라는 부분과 B라는 부분, A, B는 같은 거죠, 사실상. 여기 이제 이 C에 해당하는 이 부분, 이 두 가지가 이제 다른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봤을 때,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재결정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냥 그레인 사이즈가 작아진 것과 같은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은 재결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길게 연신된 이런 형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길게 연신된.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두 가지가 다 적절히 필요하겠죠. 왜냐면은 이 길게 연신되게 되면은 내부에 또 이렇게 검은색 이 밴드처럼 칠해놨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어떤 디스로케이션이나 이런 슬립 밴드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런 밴드들, 이런 디스로케이션 셀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또 페라이트의 핵생성 사이트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저기에서부터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재결정이 되게 됐을 때는 그냥 핵생성 사이트 이런 거 없이 그레인 바운더리만 이렇게 작아진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추가적인 효과를 얻기는 힘들겠지만, 이런 또 미재결정 영역에서 이렇게 길게 연신이 되게 되면 그런 효과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최종적으로 사실 우리가 원하는 미세 조직들은 밑에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미세 조직을 가지면 가장 좋겠죠. 우리가 그레인 리파인먼트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미세한 것들을 미세한 결정립 크기를 가지는 그런 공정을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기에서 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 미재결정 영역에서만 아변을 진행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커다란 그레인이 상태에서 그 커다란 그레인이 늘어나겠죠. 예를 들자면은 이 커다란 그레인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늘어나기만 한다면 큰 효과가 없을 텐데, 만약에 재결정 영역에서 아변을 좀 해가지고 만약 여기에서 나오는 조금 미세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레인이 만들어진다. 여기에서 이제 미재결정 영역에서 아변을 해주게 되면은 아까보다는 훨씬 더 미세한 이런 크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이 케이스랑 그다음 아래에 있는 이 케이스를 서로 비교를 했을 때 밑에 있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그래서 이 재결정과 미재결정에서의 비율을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어떤 인곳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어떤 인곳이 있습니다. 이것의 온도를 높였죠. 온도를 높여서 어느 정도의 이제 오스나이트를 만드는 다음에 이것을 최종 판재로 만들 때는 우리가 정해진 그러한 두께가 있을 겁니다. 이건 타겟하는 두께가 무조건 존재하겠죠. 자,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보통 두께는 T, thickness라고 해서 T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여기에서 지워져 버렸네요. 자, 여기에서 이게 만약에 100T라고 한다면요. 여기에서 만약에 이게 12T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줄여야 되는 게 88% 정도를 감소를 시켜야 됩니다. 자, 그럼 88% 정도에서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전략을 짤 수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재결정 영역에서 88% 중에서 예를 들자면은 한 40%를 재결정 영역에 쓰고 나머지 48%는 미재결정 영역에서 하겠어라는 친구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친구들은 나는 더 많이 하고 싶다라고 해서 나는 여기에서 60%를 쓰고 여기선 28%를 쓰겠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짤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런 모든 경우들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결정의 크기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가장 최적의 어떤 조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최적의 조건을 찾는 것들이 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을 계속 보면요. 자,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재결정 영역에서 아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미재결정 영역에서 아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던 이상역 아변이 있습니다. 자, 이상역 아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제 이상역이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새로운 페라이트들이 생겼을 겁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은, 자, 그러면은 이것도 칠판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새로운 페라이트들이, 자, 예를 들자면은 이런 거죠. 처음에 여기에서 오세나이트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걸 아변을 했어요. 아변했는데, 이상역으로 오게 되면은, 이상역에서 아변한다면은, 이미 어떤 부분에는, 여기는 오세나이트가 있겠지만, 다른 부분에, 예를 들자면은, 여기에는 다른 것들은, 페라이트로 이미 변태를 했을 수도 있겠죠. 여기 다른 것은 오세나이트가 있겠지만.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아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자 이상역에서는 이와 같이, 오세나이트가 아변이 되고, 그 다음 페라이트가 이렇게 아변이 되게 되는데, 자, 오세나이트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오세나이트가 나중에 어차피 페라이트로 상변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오세나이트 내부를 확대를 해보면요. 오세나이트 내부를 확대를 해보면은 이 오세나이트 내부에서도 막 분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이만큼의 모양, 이런 모양, 왜냐면 상변태가 결국엔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서로 간에 다른 형태의 이게 1번이면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런 식으로 다른 페라이트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상변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나와 있는 이 페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변태가 끝난 거죠. 끝났기 때문에 여기 있는 페라이트는 더 이상 크기가 작아지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대한 페라이트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역에서 아변하는 경우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존재하는 게 바로 저런 조대한 페라이트가 생길 수 있다는 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대략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변을 할 때 사실은 이 온도가 낮을수록 조금 더 유리한 경향들은 있습니다. 자, 왜냐면은 여기에서 너무 위쪽에서 많이 아변을 해버리게 되면은 아래쪽 온도로 내려왔을 때 아변할 게 좀 적어지게 되겠죠. 근데 아래쪽 온도에서 좀 좋은 점이 뭐냐면 길게 일롱게이션 되면서 또 여기에서 내부에 어떤 디슬로케이션이 어떤 변형이 훨씬 많이 걸릴 겁니다. 왜냐면은 고온에서는 확산이 잘 일어나니까 변형이 그렇게 많이 되진 않을 텐데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재결정도 발생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밑에 온도로 내려오게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변형이 걸리니까 우리가 똑같은 그레인을 이렇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내부에 엄청나게 많은 그 전이 밀도가 걸려 있게 되겠죠. 전이 밀도가 높다라는 거는 결국에 나중에 이것들이 이제 상변태를 하게 되면 굉장히 미세한 그러한 조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온도가 낮은 곳에서 아변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상역까지 오게 되면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이 부분이죠. 여기서 이런 부분들이 조대한 페라이트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도 그렇죠. 조대한 페라이트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페라이트를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했고 오세나이트를 제가 주황색으로 표시하면은 오세나이트들은 뭐 이렇게 있는데 오세나이트 나중에 더 미세해졌잖아요. 그래서 오세나이트는 이렇게 더 미세해졌는데 페라이트는 조대하게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이상형으로 내려와서 하는 것들이 또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는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아변을 진행해야 되는가를 잘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변을 하는 경우 이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같이 공부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냉각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냉각은 우리가 뭐 많이 배웠었죠. 그래서 냉각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에서 그럼 하나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A에서 아변을 했을 경우죠. A에서는 이제 처음 거의 원래 그 그레인 사이즈 거의 그대로죠. 그대로
A가 한 요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로 냉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급격하게 이제 A와 같이 이렇게 급격하게 냉각을 시킬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여기에 나와 있는 A'과 같이 조금 더 천천히 이렇게 냉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A와 같이 급격하게 냉각을 시키게 되면은 그레인 사이즈는 변하지 않고 전부 다 마르텐사이트가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다 마르텐사이트가 되는, 또는 뭐 베이나이트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베이나이트 또는 마르텐사이트와 같은 이러한 저온 변태상들이 주로 형성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천천히 냉각시키게 되면은 대부분은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페라이트들이 주로 형성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천천히 냉각시켰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오세나이트에서 이 상변태를 거치면서 분화가 이런 식으로 좀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페라이트들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조금 더 그레인 사이즈가 미세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B와 같은 경우에는 두 단계에서 아변을 다 실시했기 때문에 A보다는 B에서는 훨씬 더 그레인 사이즈가 좀 미세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B에서도 똑같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냉각을 빨리 이렇게 냉각을 시킬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천천히 이렇게 냉각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빨리 냉각시키면 똑같이 여기에서도 어떤 이런 뭐 베이나이트와 같은 이런 것들, 마르텐사이트나 베이나이트가 주로 만들어지게 되겠고, 천천히 냉각을 시키면은 굉장히 미세한 이런 페라이트들이 만들어진다라는 컨셉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같은 컨셉이 되겠고요. 자, A, B까지는 쉽게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 C를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C를 보시면은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제결정 영역에서 아변을 한 거죠. 미제결정 영역에서 아변을 이제 했기 때문에 좀 다른 현상이 있을 것 같은데요. C에서도 이제 이렇게 빨리 냉각을 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C에서도 천천히 냉각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C 조건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상태가 되는데 C는 미제결정 영역에서 아변을 했기 때문에 여기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조금 더 일롱게이티드 된 이런 그레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효과가 더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냥 그레인들이 이렇게 있을 때는, 예를 들자면은 이런 그레인들에서 페라이트가 만들어진다면은 그레인 바운더리에서만 이렇게 만들어진 효과가 있을 텐데, 이렇게 일롱게이티드 그레인이 되게 되면은 여기 내부에 어떤 디슬로케이션 셀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미세한 이러한 그레인들이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레인 사이즈가 훨씬 작아진다라는 것이 되겠고, 이 경우에도 빠르게 냉각시키면 그냥 원래 상태 그대로의 그런 베이나이트나 마르텐사이트가 생성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D 케이스 보시겠습니다. D는 이상역에서 아변을 했기 때문에 이 오스나이트와 페라이트가 동시에 공존하고 있겠고, 여기서도 똑같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D에서 생각을 해서 어디로 내려가는지 빨리 냉각시키거나 아니면 천천히 가거나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됐을 때 D 같은 경우에는 이 조대한 그레인들, 조대한 페라이트, 아까 제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했던 것들은 나중에도 아변이 되지 않거든요. 아변은 되지만 나중에도 그레인 사이즈가 작아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조대한 페라이트 그레인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되겠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이렇게 냉각을 그냥 끝까지 빨리 냉각했을 때는 당연히 여기서 오스나이트는 원래 그레인 그대로 남아있고, 페라이트는 또 굉장히 조대한 이런 상태로 남아있다라는 이 케이스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TMCP에서의 총 12가지 공정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당연히 시험 문제에도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TMCP에 대해서 공부를 마쳤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